안녕하세요. 운동과 영양 전문가 천지영 코치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렵게 10kg를 뺐는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15kg가 도로 쪄버리는 현상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허무하고 맥 빠지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요요 걱정 없이 성공적으로 살을 뺄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을 뺀다는 건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체중 감량에 쉽게 성공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낮은 체지방률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섬세한 영양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원하는 것은 체중을 낮춘 이후에 요요 없이 그 체중을 오래 유지하는 것을 원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의 목표를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에 두는 게 아니라 감량을 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가요? 요요 현상을 겪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다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체중이나 바디 프로필 촬영, 휴가 같은 것 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장기간 그 체중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 없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체중 감량의 목표가 달성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어영부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요가 코앞에 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시작 시에 목표 설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표를 체중계의 숫자가 아니라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 유지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이어트의 진짜 성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체중을 감량해야 체중 감량이 끝난 후에 요요 없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요요 없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1대1 PT를 받아도 영양 전문 지식이 없다면 알기 어려운 정보들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다이어트를 하실 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방법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히 인체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대사가 떨어져서 살이 안 빠진다, 대사가 떨어져서 체중이 정체되고 있다, 뭐 이런 말들 흔히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대사란 뭘까요? 대사를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 음식들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음식이 몸 안에서 분해되고 또 분해되면서 에너지로 바뀌는 그 과정을 대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사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사가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에너지로 전환이 잘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몸이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보다 몸 안에 축적하려고 하는 성향이 더 짙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왜 먹는 것을 줄이면 줄일수록 에너지 생성을 줄이고 몸에 저장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생존이 1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버리면 에너지 생성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몸은 생존을 위한 생존 모드에 돌입하면서 살기 위해 대사를 점점 떨어뜨리는 겁니다. 대사가 떨어지면 최대한 에너지 생성을 멈추려고 할 거고요. 숨 쉬는 거, 뭐 눈물 나는 거, 땀 나는 거, 이런 기초적인 대사 외에는 거의 에너지를 생성하기보다는 몸 안에 축적하고 저장하려는 성향이 더 클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인체가 갖고 있는 기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인체의 시스템을 존중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도중에도 대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섬세하게 영양 전략을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체중 감량도 성공하고 유지까지도 성공할 수 있는 진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그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피드입니다. 리피드는 다이어트하는 중간에 섭취량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리피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체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로리가 2500칼로리라면 여기서 체중 감량을 위해서 하루에 500칼로리씩 섭취량을 줄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칼로리가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다이어트 기간 동안 일주일에 14,000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리피드를 적용하면요,
주당 섭취하는 칼로리는 동일하고요. 요일별로 섭취하는 칼로리를 다르게 설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주당 14,000칼로리를 섭취하면 살이 빠지는 사람입니다. 리피드는 하이데이와 로우데이로 나눠지는데요. 하이데이 때는 유지 칼로리를 섭취하고요. 로우데이 때는 칼로리 부족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예를 들어 주당 14,000칼로리를 섭취해야 되는 사람이 리피드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을 하이데이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로우데이로 설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하이데이에는 유지 칼로리만큼 섭취를 하면 됩니다. 아까 이 사람의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칼로리를 우리는 2,500칼로리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500칼로리를 두 번 곱하면요 5,000칼로리가 되죠. 그래서 14,000칼로리에다가요 주당 칼로리에 5,000칼로리를 빼줍니다. 그러면 이 9,000칼로리를 5등분을 해서 각각의 요일에 넣어주면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각각 하루에 1,800칼로리씩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리피드를 활용하면 대사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체중 감량이 다 끝난 이후에 요요가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다이어트 브레이크입니다. 다이어트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다이어트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이어트에 왜 브레이크를 걸까요? 앞에서 말한 인체의 대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사가 떨어질만 하면 다이어트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주고 인체의 대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도와줍니다.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한 이후에 다시 다이어트를 재개하게 되면 섭취하는 양을 더 줄이지 않더라도 체중 감량이 정체 없이 진행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우리는 3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전략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이어트 브레이크에 관한 연구를 보면요, 다이어트 브레이크 그룹이 근육량의 보존율이 더 높았고요, 지방 연소가 더 많이 일어났고 대사율이 더 많이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브레이크 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브레이크는요 3에서 14일 동안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본인의 유지 칼로리, 체중을 유지하는 칼로리 정도의 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브레이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서 앞의 숫자는 다이어트 감량주를 의미하고요, 뒤의 숫자는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몇 주 동안 진행할지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4대1 방식의 다이어트 브레이크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기간을 총 16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브레이크는 4대1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4주 동안 감량을 하고요, 1주는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4주 동안 다이어트를 할 때 섭취해야 될 칼로리는 칼로리 계산기에서 같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몇 칼로리를 섭취해야 되는지 이 칼로리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성별은 남성, 나이는 30살로 하고요, 체지방률은 24. 그리고 직장인 기준으로 주 2, 3회 운동을 하고 적당히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직업을 갖고 있다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기록한 것들은 예시일 뿐이고 본인의 나이, 신장, 체중 등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기록이 끝나면 체중 감량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육의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나는 빠르게 감량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700칼로리가 가이드되고 있고요, 나는 근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적당한 속도로 체지방을 빼겠다 한다면 2283칼로리를 먹으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는 4주 동안의 빠른 감량을 원해서 약간의 근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빠르게 감량하는 거를 선택해서 해보겠습니다. 1733칼로리. 다이어트 브레이크 시에는 유지 칼로리를 섭취하면 되는데요, 유지 칼로리는 2750칼로리를 먹으라고 나와 있네요. 지금 체중 유지 칼로리와 이 체중 감량 칼로리를 잘 기억하시고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총 16주간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첫 4주 동안 1주차에서 4주차까지는
감량 칼로리인 1733칼로리를 먹게 되는 거고요. 5주차가 되는 일주일 동안은 유지 칼로리인 2750칼로리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브레이크가 끝난 6주차부터 10주차까지는 총 4주간 감량 칼로리인 1733칼로리를 먹게 되는 거고요. 11주차가 되면 일주일 동안 또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부터 16주차까지 4주 동안 감량 칼로리인 1733칼로리를 먹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칼로리를 이만큼 먹는 건 알겠는데 그 칼로리 안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이것도 칼로리 계산기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식단 계산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주 동안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감량 칼로리를 1733칼로리로 잡았잖아요. 이 안에서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지방을 좀 적게 먹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고탄저지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더라도 지방을 좀 많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탄고지 방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나는 고탄저지도 아니고 저탄고지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비율적으로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적당한을 선택해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고탄저지로 예를 들어드리면요, 탄수화물은 426g을 섭취해야 되고요, 단백질은 163g을 섭취해야 되고요, 지방은 69g을 섭취하라고 가이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브레이크 시에 유지 칼로리를 섭취할 때는 2750칼로리를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을 높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탄저지, 지방을 높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탄고지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적당히 비율적으로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적당한을 선택하셔서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 브레이크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요요 없는 다이어트 성공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어트 목표에 다가갈수록 점점 칼로리를 줄여나가고 결국 D-Day에 가까워서는 굶다시피 하다가 컨디션도 최악이 되고 다이어트에 대한 보상 심리도 상당히 강해진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종료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요요를 불러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리피드나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잘 활용하시면 컨디션 저하도 적고 대사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 섭취도 극한으로 줄일 필요 없이 체중 감소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이어트가 종료된 시점에 요요가 찾아오기 힘든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리피드나 다이어트 브레이크와 같은 전략들로도 충분히 요요 현상을 막을 수 있는데요. 더 확실하게 다이어트 끝난 이후에 체중을 유지하고 싶다면 체중 감량 이후의 전략도 필요합니다. 바로 리버스 다이어트라는 전략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체계화된 영양 컨설팅이나 서비스는 일반인들이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트레이너분들 중에서도 영양을 전공하고 식단을 제공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보시고 다이어트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거나 서비스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상담을 예약해 주시면 더 개인에 맞는 컨설팅과 가이드를 받아보실 수 있는 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운동과 영양 전문가 천지영 코치였습니다.